70년 동안 달러는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미국 통화의 통치는 굉음이 아닌 느리고 가차없는 갈림길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내일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 중 하나의 시작이며 그 징후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승객들이 식당에 있는 은식기류를 놓고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수평선에는 빙산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마치 일시적인 유행인 것처럼 달러화 해제, 주문을 반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곡선, 장애물, 굴곡이 가득한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달러가 공간을 잃을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언제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입니다. 달러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체스판의 주요 플레이어로 남을 것이지만 그 힘은 한 방울 한 방울씩 침식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물을 찾아 헤엄치는 때와도 같은 국제자본은 이미 대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과 큰 기회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뻔한 것 너머를 보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조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나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였던 영국 파운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점진적인 쇠퇴였다. 희망의 순간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지만 역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화 요인과 함께 이와 동일한 역학의 가속화된 재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속도와 관련 행위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잠재적으로 더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통화 시스템의 변화를 단기적인 도박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간단한 답이 있는 것처럼 어떤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시안적인 견해를 드러냅니다. 진짜 도전은 다음 승자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구매력을 보존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가능한 경로, 즉 뚜렷한 논리, 다양한 위험, 독특한 기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기둥을 공개하겠습니다. 각각은 글로벌 금융의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 번째는 시장에서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향후 10년 동안 귀하의 부를 보호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방정식을 분석하는 것처럼 연구하십시오. 강점, 약점 및 한계점을 이해하십시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계산착오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화. 깊은 자본시장과 미국과 맞먹는 총 GDP를 갖춘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유로는 언뜻 보면 달러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전 세계 준비금과 국제거래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타조가 단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새라는 이유만으로 사바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취약합니다. 유로화에는 규모라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각화된 국제시장과 반도체 SME, 산업용 가스린더, 제약 노바티스 등 전략 부문을 장악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전 세계 투자자를 유치하며 통화의 다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로화에는 어떤 경제 모델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재정적 통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로존은 마치 깨지기 쉬운 밧줄로 판자를 묶은 배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없는 통화 연합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균열이 넓어집니다. 2010년 국가 부채 위기가 분명한 예였습니다. 독일 납세자들이 그리스 연금 시스템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때 분노로 인해 연합의 기반이 침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긴장이 무감각해졌을 뿐입니다. 다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는 2배의 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유로화에 돈을 투자하려면 현명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유로로 바꾸거나 통화로 표시된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추가 보험료 없이 모든 외환 및 신용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올바른 전략은 다릅니다. 유럽 대륙 외부에서 이익을 얻는 세계적 수준의 유럽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스 유로프 600 지수를 추적하는 ETF는 유로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대부분 달러인 엘브말, 럭셔리 또는 셉, 기술과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에 베팅합니다. 실제로 귀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비즈니스에 접근하기 위해 유럽의 금융 및 법률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로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의 단기 국채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집중 위험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소화기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집에 불이 붙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이 부채가 많은 국가의 은행이나 유틸리티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피하십시오. 이러한 자산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유로화에 대한 순수한 노출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을 피하십시오. 이는 기회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유로는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파편화되는 통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강점은 헤게모니가 아니라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한, 화폐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입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보자. 중국 위안화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후보이자 가장 많이 오해되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전례 없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서구를 능가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갖춘 중국은 자국 통화를 국제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신실크로드와 같은 계획은 위안화를 상품 거래, 인프라 및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달러가 제공하는 주권세와 같은 글로벌 통화의 혜택을 원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통화가 글로벌 준비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내부 안정과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자본 통제를 사용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는 불투명한 규칙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시스템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탁 커넥트나 반드 커넥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자금 이동 능력은 항상 제한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함정이 되어 가장 필요할 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분석가들과 많은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제도적 제한을 무시하고 중국 경제 수치만 봅니다. 위안화가 불가피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위안화는 세계 주요 통화인 달러를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역할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파트너와의 상업 거래에 사용되는 지역 도구로서 보다 온건해질 것입니다. 그는 다극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지만 이 사회의 새로운 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안화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접적이지만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옵션은 스테이트 그리드나
텐센트와 같은 우량 중국 기업이 발행한 달러 회사채입니다. 당신은 달러를 빌려주고 달러를 돌려받지만 당신의 위험은 중국 경제의 성과와 이들 기업의 경고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HP, 광업, 글렌코어, 무역 등 중국 수요에 의존하는 다국적 원자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이 석유나 철광석 거래에서 위안화 채택을 추진하면 중국 통화의 환율 안정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들 기업이 이익을 얻습니다. 악스제라는 티커가 붙은 이르브 등 달러 표시 아시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대안이다. 그들은 자본 통제의 위험 없이 지역의 성장에 대한 노출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안화 상승에 투자하는 것이 위안화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 경제적, 지정학적 현상이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과 규제의 함정으로 가득 찬 통화 투기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평가된 자산인 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자는 없고 클릭할 수 없으며 월스트리트 분석가의 고급 템플릿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잔재인 죽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금을 확실한 피난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명백한 부적절함입니다. 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아닙니다. 그 평가는 정치적 약속이나 통화, 정책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는 비신용 자산입니다. 그 가치는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유럽, 중국이 증가하는 재정 및 지정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에서 금은 신뢰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금으로 유입됩니다. 일상적인 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 역할은 디지털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 돈은 실제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위기의 시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금은 예전처럼 빛납니다.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실질 금리나 달러 강세와 같은 단기 모델을 사용하여 금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일시적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금의 실제 동인, 즉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 중앙은행 자체의 중앙은행이 금 보유고를 늘릴 때 그들은 현재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금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실제 금괴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옵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관 비용, 보험 및 제한된 유동성이 관련됩니다. 반면에 금광 주식에 투자하면 자산의 순도를 희석시키는 운영 및 시장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상적인 솔루션은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입니다. 금 할당의 대부분, 70%, 80%은 스피덜 골드 쉐어즈, 글디, 또는 아이쉐어즈 골드 트러스트, IAU와 같은 실물 금 기반 ETF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금은 금괴를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여 저장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머지는 반액 골드 마이너즈 ETF, 지덱스와 같은 금 채굴 ETF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증폭시키지만 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금 선물 계약이나 레버리지 파생 상품과 같은 복잡한 상품은 피하세요. 상승세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면 잠재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금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집에 대한 화재 보험을 지불하는 것처럼 화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더라도 금은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이상적인 할당 범위는 위험 허용 범위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견해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사이입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작은 비율이 다른 자산군의 손실을 상쇄하고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는 모두가 금을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라 아무도 금을 찾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국가 채무 불이행, 지정학적 고조 또는 달러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인해 다음 위기가 닥치면 금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시장 유동성이 증발하여 후발 기업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략은 완벽한 진입점을 추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여전히 주식시장의 기복과 중앙은행의 결정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유로, 위안, 금이라는 세 가지 기둥은 배타적인 대안이 아니라 탄력적인 포트폴리오의 보완적인 부분입니다. 목표는 승자에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재편할 세력에 의해 낭비되지 않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귀하의 자산이 버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써나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시작된 변화의 단순한 구경꾼 또는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탄력적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행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부를 보존하려는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기본 배분에서 시작됩니다. 간단한 원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하의 금융생활에서 이미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 비상 및 퇴직 준비금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한 자본의 100%를 고려하십시오. 이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첫 번째 기둥은 보안 및 유동성 앵커입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국가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고품질 국채, 저위험 단기 금융시장 펀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P 500이나 해당 지역 등가물과 같은 저가 ETF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탄탄한 현지 기업의 주식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 한 해만의 빛을 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한 베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경제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극도로 보수적인 수단으로 12에서 24개월의 가족 비용에 해당하는 현금 준비금을 유지하십시오. 이 쿠션은 단지 유효돈이 아니라 심리적, 재정적 안전망입니다. 이는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산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자본의 다음 55%, 65%는 우리가 글로벌 달러화 완화 완충 장치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는 전환 중인 통화 시스템의 변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배포는 명확하고 의도적입니다. 유럽 자산의 20%, 전체의 11%, 13%, V지켓 또는 IV와 같은 ETF로 대표되며 유로 자체가 아닌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통화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기업이 여러 관할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자산의 20%, 추가 11%, 13%는 아시아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신흥시장 ETF, 아시아 달러 부채 펀드 및 원하는 경우 핑화 같은 산업 상품의 일부로 나뉩니다. 여기서 초점은 자원에 대한 실제 수요와 서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금 30%, 전체의 16.5%, 19.5%,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에 대한 확실한 해지입니다. 이 중 24%, 27%는 IU와 같은 ETF를 통해 실물 금에 할당되어야 하며 6%, 7.5%는 채굴자, 지덱스에 할당되어 금 속에 통제된 레버리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은 투기적인 베팅이 아닙니다. 금은 통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한 보험입니다. 3%의 전략적 현금, 전체의 1.65%, 1.95%,
단기 증권 또는 화폐 자금의 보유. 이 돈은 유유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탄약입니다. 금과 같은 자산이 목표 범위를 넘어 치솟으면 일부를 팔고 싼 것을 구입합니다. 유럽 주식과 같은 다른 주식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포지션에 추가합니다. 이 원칙은 변동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하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진단. 이번 주에는 노트북을 가져오거나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소유한 모든 항목의 전체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등 각 자산을 나열하고 다양한 통화 및 클래스에 대한 노출을 계산합니다. 당신은 달러로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현지 통화로? 유로로? 금으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라.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어떤 계획도 추측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연구. 다음 달에는 세부 정보를 살펴보세요. 언급된 ETF, IMG, VGK, IAU, GDX를 조사하고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목표, 상위 10개 직책, 수수료 및 성과 내역을 이해하세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무주는 순수함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실행.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제한된 할당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내일 끝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 기부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벗어난 것은 팔고 목표보다 낮은 것은 구매하십시오.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타이밍 위험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 습관으로 전환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국적인 통화, 지원되지 않는 암호자산 또는 마진 운영과 같은 투기적 베팅에 자산의 5% 이상을 할당하지 마십시오. 자산이 예상한 속도로 상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나 행복감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역사는 가장 큰 실수가 불완전한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비나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전환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을 초월하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힘에 의해 추진되는 느린 과정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할당의 실수가 없지만 할당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쇠퇴하고 있는 시스템에 넘겨주고 시스템이 붕괴되어도 계속해서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죽을 곳을 안다면 절대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8와의 맥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곳에서 죽습니다. 안주 속에서 달러가 적자와 화폐 인쇄로 인해 희석되면서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는 충동성, 변동성이 큰 외화이든 투기성 자산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대안을 쫓고 모호한 규칙과 숨겨진 위험 속에서 자본을 손실합니다. 그 임무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지 자산, 우수한 유럽 기업, 아시아 달러 신용 및 금의 균형 잡힌 조합은 도박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스프린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파도가 오고 또 올 때 당신은 바람에 좌우되는 구불구불한 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에도 물에 뜰 수 있는 방수 구획을 갖춘 강화된 선박에 있게 될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는 시장이 마법의 지점에 도달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의 창은 쾅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한숨과 함께 닫힙니다. 미루는 습관. 나중에 할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라는 한숨이 나옵니다.
역사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완벽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정보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과 약속을 계속 찾거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구축하세요. 이것은 부를 위한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시스템의 인질로 잡히지 않는 자유, 조류가 사라질 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될 것입니다.